5화 공식 예고편만으로도 심장이 나만하질 않았는데 바로 오늘 아주 결정적인 선공개 영상이 공개되었어요. 예고편만으로는 부족했던 키스와 다음날 아침 사이에 잃어버린 고리, 바로 키스한 이후 연지영이 속마음이 어렴풋이 드러난 상황인데요. 먼저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죠. 첫 번째, 폭군의 눈물과 충동의 입맞춤. 어머니 패비연 씨의 죽음을 파헤치다 또다시 거대한 벽에 부딪힌 이헌. 가장 외롭고 처절한 순간 그는 술에 기댔고 눈앞에 나타난 지영에게 그대로 입을 맞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에요. 왕이라는 무거운 무게에 골룡포를 벗어던진 한 남사가 유일하게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존재에게 무의식적으로 기댄 아주 슬프고도 절박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키스 직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장면이 이번 선공개 영상에 담겼어요. 바로 두 번째, 달에게 고백하다. 키스를 당한 지영이가 처서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있는데 처음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하면서 프랑스에서의 화려했던 셰프 시절을 그리워하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걱정하죠. 아빠는 잘 계시려나? 보고 싶다. 전화처럼 저렇게 밥 꿈꾸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들으셨나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대사냐면요. 아버지 걱정을 하다가 그 걱정의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화에게로 이어집니다. 지영의 무의식 속에서 이미 이헌은 폭군이 아니라 내가 챙겨줘야 할 네 사람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지영의 눈앞에 있는 달 위로 자신이 해준 음식을 정말 행복하게 먹으며 환하게 웃는 이헌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깜짝 놀란 지영이 어머 미쳤어 하면서 고개를 흔들죠. 이건 뭘까요? 아마도 이건 바로 지영이 바라는 이헌의 진짜 모습이자 그를 저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셰프로서의 사명감과 한 인간으로서의 애정이 결합되어 나타난 환상인 것 같아요. 입으로는 미쳤어라고 부정하지만 이미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그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키스보다 더 설레는 달에게 전한 그녀의 진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기억상실 폭군과 북어의 복수. 전날 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지영 앞에서 우리 전하, 뭐라고 합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와, 이건 진짜. 물론 진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지영 입장에선 얼마나 얄밉고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분노의 북어 패기. 이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이렇게나 뒤흔들어 놓고 정작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복잡 미묘한 감정이 담긴 아주 의미심장한 난타전 인생이죠. 이렇듯 로맨스 감정선이 폭발하는 와중에 더 큰 스케일의 사건이 터집니다. 잠깐, 그 전에 폭군의 셰프 재미있게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명나라 사신단과의 요리 대결. 이제 지영의 요리는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섭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기 시작한 왕을 위해 그리고 조선의 자존심을 위해 싸워야 하는 국가대항전이 된 거죠. 원작을 기반으로 예측해보면 1라운드에서 명나라는 수십 가지 향신료와 뜨거운 기름이 만나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향, 혀를 얼얼하게 마비시키는 마라샹궈를 꺼내 보입니다. 강력하고 자극적인 맛으로 대륙의 힘과 기세를 보여주며 조선을 압박하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이에 지영은 이 강력한 맛에 전공법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과 정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죠. 바로 베프부르긴용이죠. 귀한 소고기를 와인을 대신할 쌀머루주에 오랫동안 재워 잡내를 잡고 육질을 부드럽게 한 뒤 갖은 채소와 함께 가마솥에서 오랜 시간 뭉근히 끓여냅니다. 그 결과물은 어땠을까요?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아내리는 소고기, 쌀머루주의 은은한 단맛과 산미가 고기 깊숙이 배어든 깊고 우아한 풍미. 자극적인 마라샹궈가 혀를 지배하려 한다면 지형의 베프부르기뇽은
혀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마음을 위로하는 맛일 겁니다. 힘에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닌 강함에 부드러움으로 맞서는 지혜. 이것이 지영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2라운드에서 명나라는 고소한 땅콩장과 매콤한 고추기름이 어우러진 탄탄면으로 복합적인 맛의 향연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에 지영은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완벽할 수 있음을 보여주죠. 당시 조선에선 평민들만이 주로 먹던 메밀을 뜨거운 물에 익반죽을 하여 탄력을 불어넣어 직접 면을 뽑고 그 위에 잘 볶아낸 버섯과 채소를 올린 뒤 갓 짜진 신선한 들기름을 휘리릭 둘러주는 거죠. 바로 들기름 메밀 파스타입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메밀의 구수한 향과 콧끝을 간지럽히는 고소한 들기름의 향연. 화려한 소스 없이 재료 본연의 맛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지영의 두 번째 카드죠. 하지만 원작처럼 흘러간다면 누군가 이를 방해하려 할 것이고 아마도 강목주가 감찰 상공을 시켜 다시금 메밀가루 포대에 손을 대는 방해 공작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요. 지영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이 라운드의 핵심이 되겠네요. 3라운드는 어쩌면 이번 요리 대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명나라는 인삼이라는 식재료가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감내할 만한 게 아니라는 뜻으로 인삼 무역권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 대결을 하게 된 거죠. 명나라에서 노화정탕을 승부수로 내놓습니다. 인삼과 비롯한 산수유, 단기, 청궁 등 화려한 식재료를 넣어 최고의 보양탕을 만들어낸 것이죠. 인삼이라는 식재료가 대륙의 여러 지역의 많은 약재와 합쳐져야지만 이 맛이 날 수 있다는 의미일 거예요. 하지만 지용은 여기서 격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일반 닭이 아닌 약성이 뛰어난 흑개를, 평범한 인삼이 아닌 9번 찌고 말려 약효를 극대화한 흑삼을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 원작에서는 안성대장간의 장영실의 핏줄인 장춘생에게 현대 압력봇의 원리를 알려주고 제작하여 뼈까지 녹아내리도록 푹 고아내는 흑개 삼계탕을 만드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각색될지가 또 다른 변수네요. 그렇게 만든 흑삼의 깊고 쌉싸름한 향이 흑개의 진한 육수에 녹아들어 한 숟가락 뜨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야말로 약이 되는 요리. 명나라가 조선의 인삼이라는 재료를 썼다면 지형은 조선이 인삼을 어떻게 다루는가라는 경지의 차이를 보여준 셈이죠. 결국 최종 대결은 2대1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데 드라마에선 연지영과 엄봉식 그리고 맹만수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또 다른 문제는 모든 대결이 끝나고 명나라 사신단의 환관인 유근이 지영을 공료로 보내라는 망연을 내뱉어요. 감히 폭군의 사람을 탐낸 죄. 원작의 박치기보다 더 강력하게 이허는 지영을 끌고 가려는 그의 선을 뿌리치며 분노가 담긴 주먹을 날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히 누구의 사람에게 손을 대는가 하는 무언의 외침과 함께 폭군의 흑화된 눈빛을 클로즈업하면서 끝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이현이 이렇게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영을 본인이 지켜야 할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명과의 관계가 틀어지며 다시금 신하들이 연희군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변화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정말 숨쉴 틈 없는 오화가 될 것 같죠? 혼란스러운 감정의 끝에서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되게 되는데 여러분은 지영이가 언제부터 이현에게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현은 정말 키스를 기억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쑥스러워서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저는 다음에 훨씬 더 짜릿한 6화 예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